정부 지원 사업 받은 게 많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받았던 규모 한 번만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한 500억 이상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 보시는 분들이랑 11월부터 준비하면 2달 안에도 1월에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충분합니다. 우리가 생각만 조금 바꾼다면 쉽게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덧붙여지면은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95% 이상 합격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지원금의 특징상 내가 사업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또는 어떠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 개발에 실패했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비용을 다시 이렇게 돌려줘야 되거나 갚아야 될 자금은 아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다니엘이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제조업체를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사실 그 정부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들 정부 지원 사업을 찾아보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대표님이 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고 계시다고 해서 오늘 그것 좀 배워보고 갈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사업을 하고 저희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직원들을 새로 선발을 하거나 이럴 때 다양한 지원 사업을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지원 사업들을 많이 받다 보니 주변에서도 사실은 저한테 이런 지원 사업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하면 지원 사업이 잘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대표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변에 계신 대표님들이나 아니, 많은 분들께 이런 방법들을 상당히 좀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 해서 오늘 뭐 다양한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정부 지원 사업 받은 게 많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받았던 규모 한 번만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지금 최대로 많이 받았던 거는 뭐 다양한 자금들이 있는데 총 사업비로 봤을 때는 뭐 한 50억짜리도 있고요.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 소요되는 개발 자금 같은 거는 뭐 한 9억 정도 받을 수 있고 마케팅 홍보 쪽으로도 뭐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 단일 사업권으로 이제 이렇게 받았던 실적들이 있고 많은 대표님들도 나는 혹시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고 실제로 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쉽게 받으실 수 있으면. 와, 네. 그럼 그 말씀해 주신 거 합치면 총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00억에서 한 150억 정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제가 이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주변에 이렇게 크루들처럼 팀을 합해서 대표님들 이렇게 요청 오시면은 저희가 뭐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 팀으로 봤을 때는 한 50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여태까지 이제 싶습니다. 주변 도와드린 분들까지 다 합쳐서 네, 뭐 다 했을 때 한 50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어디서 어떤 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 좀 오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부 지원 사업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주고 많은 도움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 지원 자금이 정말 그냥 공짜로 너 이거 써 이렇게 주는 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진지하게 사업을 해보고 싶다 또는 나는 정말 진지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적인 부분들이나 지원금들이 들어오면 내가 외연적으로 사업을 확장시키는 데에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정말 쉽고 정말 큰 도움을 받으면서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종목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사실은 이런 일반적인 음식점 또는 뭐 유흥 관련된 것들 네. 뭐 주류를 뭐 유통하거나 또는 노래방이나 이런 노는 형태의 이런 것들은 사실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만 조금 바꾼다면 쉽게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촬영 날짜가 10월이에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연초에 정부 지원 사업이 금액이 가장 많이 풀린다. 맞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 보시는 분들이랑 11월부터 준비하면 2달 안에도 1월에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충분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정말 여유가 많은 거고요. 지금 이제 12월부터 2026년도 지원 사업 공고가 날 거예요.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매달 있습니다. 이 매달 있는 지원 사업들 중에서 지원 사업들이 몰리는 시기가 있어요. 그 몰리는 시기가 연초에 보통 집중이 됩니다. 사업 규모도 연초가 제일 크기 때문에 연초에 지원을 하시는 게 합격 확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원 사업이나 사업 계획서 같은 것들을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이 지금 10월인데 내가 한두 달 준비해서 이거를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내가 사업 아이템이 확실하신 분들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는데 저와 함께 하시면은 한 일주일도 안
걸릴 수 있어요. 3일 정도면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사업 아이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같이 어떤 사업 아이템이 이런 지원 사업을 받는 데에 조금이라도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저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한다면 한 달 안에 충분히 좋은 사업 계획서와 좋은 지원 사업을 선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도착했네요. 네,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가 다 뭐예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와. 규모가 엄청난데요? 네, 여기가 다 해서 한 2,700평? 네네네, 그 정도 됩니다. 와. 여기 보이는 이런 거는 스테인리스 이런 자재를 층별로 보관하는 이제 보관 렉인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생산 현장 스마트화 하는 걸로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구입한 장비고요. 보면 스마트렉이 저 위까지 있는데 네, 15단짜리 정도 되죠. 이런 거는 네. 혹시 만드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이거는 저희가 구매한 금액이 약 한 1억 5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이런 것까지 또 할 수 있는 네, 뭐 이런 거구나. 것도 할 수 있고요. 저희 같은 이런 제조 현장을 스마트화 하겠다, 자동화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관련된 걸로 해서 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큰 기업이나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게는 식당에서 보는 키오스크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냉난방기, 에어컨이나 이런 난방기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네.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네. 정부는 왜 이렇게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에서의 가장 중요한 팁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나라는, 왜 정부는 이런 지원금을 줄까? 그 목적은 첫 번째는 고용 창출이에요. 지속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창출해야 되는 인재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투입해서 그거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 좋은 회사도 생기고 있던 회사는 규모가 커진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질 테니까 고용 창출 효과를 일단 1순위로 보고 있는 게 있고요. 직원들을 더 많이 고용을 해라. 네, 더 많이 고용하고 유니콘 기업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데에 나라가 도와줄 테니 더 큰 회사가 되면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지 않겠냐는 거죠. 일자리가 많아져야 내수도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내수가 활성화가 돼야 경제가 더 커질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큰 기업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수출도 늘어날 수 있죠. 네, 그래서 보통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고용 증대 효과, 두 번째는 이런 내수 활성화,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하고 연결돼서 진행되는 게 수출 증진. 수출이 또 진행이 돼야 내수 활성화하고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서 보통은 지원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조리 장치인데요. 이 조리 장치도 원래는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 메인으로 만들던 장비인데, 이 장비를 국산화하겠다라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장비를 개발하는 개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이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됐고, 양산에 성공해서 저희가 현재 10년째 양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은 돈을 이거 개발하고 난 뒤에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무상 지원금입니다. 개발이 되고 나서는 별도로 우리가 갚아야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 순수히 사용하면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저희가 지금 밑에서 대표님께서 정부 지원 사업 받은 걸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보고 왔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대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조차 모르시는 초보자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 위해서 대표님께서 몇 가지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게, 지원금 받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나 서류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좀 어떤 건지. 일단 지원 사업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 중 하나는, 지원 사업이 그냥 무상 지원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무료로 아무렇게나 쓰라고 주는 돈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꼭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사업 활동에 하는 거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원금을 목적과 다르게 쓰면은 또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꼭 반드시 목적에 맞게끔 써야 한다. 이게 있고, 창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무상으로 전액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지원금의 특징상 내가 사업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또는 어떠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 개발에 실패했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비용을 다시 이렇게 돌려줘야 되거나 갚아야 될 자금은 아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원 사업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나하고 맞는 지원 사업을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한테 잘 맞는 걸 찾아서 지원을 하려면 계획서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게 좋은지 대표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그거를 쓰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에서 정부 지원금을 주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 증대, 내수 증진, 수출 가능성. 나라에서 나한테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지원금은 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AI, 로봇 산업,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지원 사업들이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이러한 사업 아이템과 붙여서 쓰면 끝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나한테 맞는 사업이 뭐냐를 정확하게 찾는 게 더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즐겨찾기에 자주 보는 지원 사업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것도 벌써 한 10종 정도 되죠. K-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가서 보면 여기에 사업 공고에 보시면은 모집 중과 모집 마감이 있습니다. 모집 중에 가면은 현재 지금 모집 중인 이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더 세세한 자격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이실 텐데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24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원 사업 소개부터 지원 사업 신청까지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묶여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뭐 냉난방기라든지 키오스크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사이트들에 공고가 됩니다. 이런 사이트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직원분들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들 있으실 텐데 직원들을 채용한 우리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별도로 선발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에요. 신청만 하면 내가 직원이 있다 라고 하면 고용24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신규 채용 요즘 뭐 출산휴가 육아휴가 많이 있으니까 출산휴가 육아휴가 관련되어 있는 지원 사업들 고용 유지 유연근무 또는 뭐 연세에 있으신 우리 장년 고용이라든지 고용 유지 지원금 이런 지원금들을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고용 관련되어 있는 지원금은 제가 지원을 해서 내가 뽑혀야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자격 조건에서 지원하면은 그냥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조금 금액이 줄긴 했는데 한 700만 원 정도.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는. 그럼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기업마당에 들어가서 보셔도 다양한 정책 자금이나 다양한 지원 사업들의 내용들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또는 이제 사업을 좀 진행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원금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하거나 연구 개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 개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SM테크라는 이제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과제 신청도 있고 과제 평가도 받을 수 있고 연구비 집행 같은 것들을 다 이 SM테크라는 이런 사이트에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와, 저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보다도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이나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K-스타트업 이 사이트를 많이 참조를 하시거나 각 지자체에 테크노파크가 다 있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인천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그 테크노파크에서 그 지자체에 계신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역에 한정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훨씬 더 적고 훨씬 더 지역 맞춤형의 사업을 운영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사업을 시작을 하셨거나 이제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K-스타트업이나 또는 이런 테크노파크 관련된 사이트들 이게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비지오케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온라인 기업 지원 신청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은 사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해외 시장 개척 따라 가는 뭐 그런 사업이고 이건 뭐 무료 디자인 교육도 무료로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를 보러 가는 것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또 테크노파크라는 기관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테크노파크는 각 지역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수 있고 소상공인 분들이 더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은 근데 이런 지원 사업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지원 사업을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혹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 회사에 제가 들어와서 우리 회사에서 기존에 잘하고 있는 것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한 단계 점프업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상당히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 사실은 뭐 제품을 개발하거나 신규 사업화를 하는 데는 많은 자금이 좀 소요가 되는데 또 부담스러운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고 해서 제가 지원 사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번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지원 사업을 제일 처음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런 지원 사업들을 저희가 또 합격하게 되고 그런 지원 사업들을 수행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품의 라인업이 상당히 많이 확장이 되고 그에 따른 고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또 그 다음 지원 사업을 또 수월하게 또 우리가 받을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돼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 많이 도와준 경험이 있으시다고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뽑히는 사업 계획서들은 좀 공통점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라고 작성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이렇게 해서 이게 된다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준비가 돼 있다. 나는 이 정도까지는 준비가 돼 있고 한번 시정조사를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더니 괜찮더라. 여기까지가 덧붙여지면은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95% 이상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네요. 내 사업이 완전하게 지금 막 매출도 엄청나게 나고 이런 상태가 아니어도 네. 그냥 나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만큼 늘릴 거니, 그리고 이만큼 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봤더니 괜찮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해서 고용 증진하고 이렇게 매출 상승해갖고 수출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으니 돈을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거네. 내 사업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되지도 않았어도. 맞습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성만 있다면, 내가 확인해봤더니 이렇고 내 사업의 구체성만 있다면, 내가 실제로 지금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선정이 잘 안 되는 창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냥 뭐 단순히 나는 그냥 뭐 이거 만들 거예요, 이제 이런 정도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종 같은 경우는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단순 음식점이나 또는 유흥업,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단순 유통업, 이런 것도 지원 사업이 선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능하겠죠.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도 단순 휴게 음식점일 수 있죠. 그렇지만 카페를 운영하시는 이 사장님께서 우리 카페에서 빵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나는 빵을 좀 신규 레시피를 하나 개발해가지고 빵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음식점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연구해보겠다, 개발해보겠다. 뭔가를 개발해보겠다. 레시피를 개발해도 좋고요, 또는 어떤 음식을 만들어도 좋고요. 좀 실질적인 건 한번 여쭤볼게요. 예비 창업자, 그리고 초기 창업자, 뭐 도약기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좀 알 수 있을까요? K-스타트업에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고, 그리고 K-스타트업에서 하는 또 초기 창업자 분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 팁스까지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께서, 또는 초기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 지원 사업을 너무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단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하나, 그 하나를 먼저 해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연초에 집중이 되죠. 12월 달에서 1월 달에 공고가 돼서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는 지원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원 사업을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A라는 업체에다가 1억을 지원해 줬는데 A라는 업체가 1억을 다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업체가 예를 들어 8천만 원밖에 못 썼어요.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 기업이 10개였어요. 그러면은 예산이 2억이 남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예산들을 모아서 다시 긴급 모집 공고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빨리 쓰라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통 9월에서 10월 이때쯤에 또 모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간이 조금 지났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남는 예산을 모아서 재공고가 나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 이렇게 오늘 그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쭉 알려주셨는데, 제가 좀 정리해보자면, 나라가 이거 한번 해봐라 라고 밀어주는 사업에 내가 그 사업에서 일자리 창출할게, 이만큼 매출 올려볼게, 확인해보니까 이게 괜찮다더라, 그리고 이거 수출도 할게, 좀 요런 맥락으로 사업 계획서를 썼을 때 좀 성공할 확률이 높다. 맞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그럼 요즘에 그 AI 같은 걸로 사업 계획서 쓰면 좀 괜찮을까요? AI로 사업계획서 쓰시는 것이 요즘 사실은 트렌드입니다. 예전에는 사업계획서가 AI가 없었을 때는 작성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네. 시장 동향이라든지 시장조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오픈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있으면서 GPT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업계획을 쓰시면 훨씬 더 풍성하고 좋은 사업계획서를 쓰실 수 있죠. 단 GPT나 이런 AI가 주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도 오류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도움 받는 것은 괜찮지만, 쓰시는 분께서 정확하게 그 사업 아이템과 시장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반드시 본인이 한번 검증을 해주셔야 되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 네. 쉽게 작성하실 수 있죠. 좋은 툴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대표님한테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는 것에 대한 자문을 좀 구하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거든요. 좀 어떻게 컨택을 하면 되는지.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쓰거나 네. 지원 사업들을 진행하고 싶으신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이 또 주변에 많이 계셔서,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가끔씩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무료 세미나를 진행하는 자리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무료 세미나가 아직 날짜가 정확히 정해지진 않아서 그렇긴 네. 한데, 제가 링크하고 제 날짜하고 시간을 따로 알려드릴게요. 아, 그러면 그거 주시면은 네. 제가 달아놓을게요. 왜냐면 네. 저도 네. 지금 필요한. 그럼요.
거기에서 오시면은 제가 사업 아이템이 조금 어려워서 고민하시는 분들서부터 사업계에서 작성하시는 거에 어려운 것까지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어느 좀 의견이나 정보 교류를 제가 충분히 해드리니까요. 그때 좋은 자리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거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하시죠. 사업하시는 데에 또는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데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그런 어려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라고 많은 지원 사업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 사업들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어렵고요. 쉽게 생각하면 정말 쉽습니다. 조금의 차이가 정말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제가 그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해 보시죠.